역사를 잊은 종목에게 미래는 없다. 정체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십시오. 미오라 2부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 김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차트 보여주세요. 급등 중입니다. 2021년부터의 차트이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한번 했었군요. 힌트 보여주세요. 전자, 머스크, T3 TRK. 저건 뭡니까? T3 TRK는 진짜 뭔지도 모르겠죠. 아니, 힌트도 힌트 다운 걸 갖다 주셔야지. 전자랑 머스크는 그래도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톤에이지님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희님은 양자다. 모든 양자 종목들이 이런 차트가 많으니까. 맞아요. 양자일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네, 자 주인공은요 로켓랩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로켓랩. 저 아까 빅무브에 사실 이거 안 보고 넣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들어가 있었네. 로켓랩입니다. 네. 제가 연기하느라 혼났습니다. 자,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텐베거에서 준호 MC가 가져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겹치고 싶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었던 실적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프리장에서부터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형 발사체 전문 기업이고요. 스페이스X 다음 가는 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장사 중에서는 1위라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한 게 바로 로켓랩입니다.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니까요. 네. 자, 로켓랩의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로켓랩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제가 당장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매출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로켓랩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면 뭐 일렉트론 로켓이 몇 회째 발사에 성공했다, 뭐 발사체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발사체 쪽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메인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이번 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로켓랩의 주요 매출원은 우주 시스템 쪽입니다. 그냥 우주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지 잘 안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요. 다예요. 다? 우주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우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커버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 제작, 위성 있잖아요. 우주선 부품 공급, 부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 페이로드라는 거는 위성에 탑재가 되는 센서, 카메라, 통신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페이로드. 그리고 지상 통제 서비스 플랫폼까지. 즉 위성을 날리는 데 필요한, 그리고 우주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얘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사업의 대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꽉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엔드 투 엔드로 꽉 쥐고 있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했냐면 원래 로켓랩은 단순한 그냥 발사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M&A를 가져갔습니다. 오. 그래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우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진또배기 매출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발사체는 그러면 아직 짜발이냐? 네. 이것도 좋죠. 이것도 지금 당장의 매출원은 우주 시스템이 맞는데 미래의 매출원, 미래의 성장 동력은 발사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로켓랩은요 소형과 중형 위성 전용 로켓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고 또 그 위성을 고객이 정확히 원하는 위치와 시점에 올려놓습니다. 그 정확도가 핵심이에요. 딱 그 고객이 그 위성을 올려놓는 그 딱 궤도와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점도 있을 거고 그걸 네. 딱 맞춰줍니다.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로켓랩은 이미 뉴질랜드와 미국의 발사장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에 훨씬 자유롭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발사체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저런 우주 탐사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체 발사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나라 해군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 기업이랑 체결을 해서 임대를 본인이 하죠. 원하지 않는 곳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또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네요. 맞아요. 그래서 발사장이 직접 있다. 이것도 장점이고 이 매출 또 제품군을 좀 보자면 일렉트론, 전자,
이죠, 요게. 네. 일렉트론 요게 지금 현재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누적 발사 횟수가 73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고요. 오. 발사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있어서 현재 발사체 사업에서는 매출 핵심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일렉트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일렉트론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헤이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요건 이제 마찬가지로 소형이에요. 근데 극초음속입니다. 그래서 민간 상업용보다도 방위 또 국방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방산 계약에는 이 헤이스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뉴트론, 중성자 네. 요겁니다. 그래서 최대 탑재 중량이 일렉트론은 300kg이에요. 소형 로켓이기 때문에. 근데 이 뉴트론은 무려 탑재 중량이 13,000kg이다. 중형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중형 로켓 쪽은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뉴트론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개발이 돼서 상용화까지 된다면 스페이스X의 사실상의 독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 방향성 자체가 스페이스X랑 똑같네요. 경쟁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를 생각해보고 AMD를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여기서 조금만 파이 얻어와도 AMD는 주가가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로켓랩은 그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그 독과점 상태를 조금만 우리가 빼앗아 와도 네. 이 로켓랩은 아직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로켓랩의 또 미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발사체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차트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소형주들 하면은 다 이겁니다. 스펙 합병. 스펙. 죄다 스펙 합병입니다. 그래서 역시 2021년 8월에 스펙 합병 방식으로 미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스펙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 합병 했다는 게 스펙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또 지금의 현재 주요 매출원인 우주 시스템 쪽에 진출을 하기 원해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역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뒀던 상황이었어요. 상장 직후에는 기대감이 컸는데 곧바로 이 우주 사업이라는 게 지금 워낙 좀 가시성이 없기도 하고 미래의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떠받쳐줄 만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횡보합니다. 바닥을 기었군요. 이때 당시 4달러, 3달러 이랬습니다. 아, 맞네요. 저 때 사실 여러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23년 9월에 일렉트론 로켓이 궤도 진입에 실패를 했어요. 이런 발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뉴트론 로켓 쪽에는 개발 착수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지금 발사하고 있는 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언제나 중소형주들 이야기하면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소형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발사 건수도 뚜렷하게 증가한 건 맞는데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건 정부, 국방 그리고 민간과의 대형 계약 체결 또는 뭐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 이런 돌파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뚜렷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사나 개발 비용만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이 지연이 됐고요. 불안했었던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더욱이 기름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꽤나 길었었던 횡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2024년 전체 한 해 동안의 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합니다. 매출이 빵빵빵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주 시스템 사업부가 이때 80% 성장했어요. 발사체도 74% 성장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뉴트론 개발 이때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8월에 뉴트론에 활용되는 엔진이 아르키메데스예요. 네. 이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뉴트론의 상용화가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2025년 3월에 미국 우주군 프로그램의 로켓랩이 수주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더더욱이 크게 번졌어요. 이 정부 계약은 특히 파이가 크죠. 플란티어처럼. 네, 약간 고정 또 매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렉트론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에 발사만 16번을 했어요. 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장 동력이 제대로 터졌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25년 10배거가 됩니다. 이미 현재 이 로켓랩은 10배거입니다.
네. 이미 텐베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요. 이때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연이어서 랠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로켓랩도 여기에 탑승 성공을 했고요. 또 로켓랩이 대형 계약까지 수주 성공했습니다. 네. 일본, 한국 여러한 기업들 또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기관과 이제 3회 발사 계약 맺었고 요 시인스펙티브와도 10회 발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체결이 됐고요. 꾸준히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죠. 네,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IB들이 이걸 또 가져갑니다. 네. 모건 스탠리, 시티 그리고 스티펠과 같은 IB들이 로켓랩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목표 주가 68달러를 내놓았어요. 네.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대안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물론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정세에 로켓랩도 쓸려갔어요. 네. 지금 차트 막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조정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로켓랩도 여전히 중소형주로서 지금 리스크가 남아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로켓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현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켓랩의 지금 주가를 먼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로켓랩 지금 주가가 4.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들이 그닥 좋지 못한 와중에도 로켓랩이 이렇게 좋은 주가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적 때문입니다.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저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또 잘 나왔죠? 약간 깜짝으로 나왔어요. 맞아. 저는 몰랐는데 체크가 안 됐었는데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번 2025년 3분기 로켓랩의 실적 내용을 핵심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긍정적입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매출 1억 5,500만 달러, 전년 대비 48% 증가에 성공했습니다. 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진,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약 37%가 나왔는데 지금 성장하는 중소형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진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저 정도 규모 기업의 그 사업 초창기에 나오는 마진율이 평균 10% 안팎이거든요. 네. 이게 3배를 넘어간 겁니다, 평균에. 좋게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순손실, 아직 손실이긴 합니다. 흑자 전환은 못했는데 주당 순손실도 3센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70%를 개선한 겁니다. 예, 전년 동기가 이제 10센트였는데 70%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대로라면 아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정말 가시화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센트 막 3센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로켓랩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뉴트론과 같은 발사들은요 진짜 현금 녹아요. 막 한 번 발사할 때마다 현금 빵빵 녹아내리고 그렇다고 안정성 있는 사업도 아니고. 혹시 실패라도 해봐. 맞아. 그 현금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현금만 날아갑니까? 주가도 같이 날아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현금 포함해서 유동성을 10억 달러 이상 확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풍부하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긴 로켓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잔고, 수주 잔고, 백로그도 좋습니다. 약 11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이 됐는데 아직 인식되지 않은 미래 매출이 최소 11억 달러 정도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발사체 사업 분야에서는 이번 3분기 동안에만 일렉트론이 17건의 전용 발사 계약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와우! 현재 발사 성공률도 94%를 넘겨요. 스페이스 X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발사체 쪽에서 좋았고요. 또 우주 시스템, 야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지오스트라는 기업을 지난 5월에 인수했는데 요거 때문에 우주 시스템 사업 역량이 대폭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시스템 쪽에서도 아주 좋은 마진율이 나타나고 있다. 매출 성장도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뉴트론이 원래 올해 안에 발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년 1분기로 미뤄졌어요. 이거 조금 아쉽죠. 만약에 이제 12월에 우리 이제 발사한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진짜 주가 미친 듯이 가는 거였는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로켓랩의 미래 이벤트. 우리는 언제나 이제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트를 잊은 종목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건데 기대되는 미래 이벤트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뉴트론. 기업의 미래 성장과 시장 확장에 가장 중요한 중형 로켓 프로젝트입니다. 제대로 나온다면 스페이스X의 파일을 빼앗아올 수 있고 반대로 망한다면
로켓랩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아이처럼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2025년 말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이 첫 발사가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뭐 잘만 나온다면 기업의 성장 동력에는 분명히 방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제가 세 번째 인트로 드렸었던 T3TRK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국 우주개발국의 트렌치 3 트래킹 레이어 프로젝트의 약어입니다.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주 궤도에 적외선 센서 탑재 위성을 엄청 많이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네. 그 위성들을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요. 쉽게 말하면 위성을 엄청 많이 만들어놔, 탑재 위성을. 그러면 미사일을 빡 쏴. 그럼 그 위성이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미사일로 격출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 방어, 약간 골든돔 같은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 T3TRK 프로젝트는 골든돔에 편입이 돼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의 차세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프로젝트인데 로켓랩이 이 프로젝트에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위성을 최소 54개를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54개. 지금까지 일렉트론이 70몇 개 쏘아 올렸어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 수주만 할 수 있으면은 위성을 54개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말도 안 되게 벌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주에 성공한다면 백로그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켓랩이 T3TRK 프로젝트의 이전 프로젝트였던 T2TL 베타 프로젝트에 18개 위성 수주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 프로젝트에 수주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T3TRK 프로젝트에도 이 로켓랩이 수주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로운 게 원래 T3TRK의 입찰 기업이 10월에 발표가 돼야 됐어요. 네. 밀렸나요? 셧다운 때문에. 근데 셧다운 내일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겠죠. 네. 그럼 로켓랩이 만약에 여기서 T3TRK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라고 나와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쏘겠죠. 진짜 가는 거예요. 뉴트론 성공적으로 나오고 T3TRK 수주까지 한다? 그럼 골든돔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로켓랩이. 그러면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로켓랩. 말도 안 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만약에 그 건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기타 뭐 AI 버블 이런 부분이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아주 기술 실증적으로 아주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ly. 주가 상승폭이 아주 볼만할 것 그 같습니다. 이제 AI랑 연결이 좀 안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당장의 장세에서는 리스크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리스크 다음 장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뉴트론 망하면 뉴트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앞서 재무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뉴트론 발사가 2, 3회 정도는 실패해도 됩니다. 지금 네.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실패하면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뉴트론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국방 프로젝트 수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국방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 의존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있는데 혹시나 못한다면 붐 될 수 있겠죠. 주가가 반대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AI예요. 지금은 우주 방산 쪽 내러티브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주 방산 쪽이 올라면 또 지정학적인 좀 불확실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뭐 우주 방어 시스템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물러났잖아요. 뭐 기껏 해봐 뭐 베네수엘라 정도? 네. 물론 앞서 형선임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I 쪽에 거품이 빠진다면 우주 방산 쪽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는 로켓랩이 바로 이렇게 부각을 받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정도가 이제 리스크. 어쨌든 뉴트론과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GPT-쌤. 이 쌤 안 잘렸네요. 네. 오늘도 일단 불러는 봤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뉴트론 발사 성공 전까지는 우리 좀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뉴트론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스페이스X의 사업 파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정말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면 가는 거지만 한 번이라도 빠그러졌다. 첫 번째 시험 발사 빠그러졌다. 이러면은 바로 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뉴트론의 발사 성공 전까지는 모멘텀을 좀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 산업 쪽에 또 상장사 중에 1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배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장이 좀 조정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로켓랩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로켓랩 미수럴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